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개인의 힘을 입어서요 1710선을 지켰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3% 넘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 월요일장부터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상승세를 유지해주는 시장, 과연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건지 잠시 뒤에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입,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배트맨 2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요즘 인기몰이 중이신 저희 최충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인기쟁이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죠.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출발을 합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중 아무 번호나 고르셔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지금도 활발하게 운행 중인데요.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시장 어떻게 갈피를 잡아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위원님께서 시장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종목 이야기도 아주 자세하게 해주고 계시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더욱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종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너무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통화로 말씀을 한 번 더 드렸던 YBM넷 같은 경우는 교육 관련주로 오늘 또 상한가 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언제 말씀을 해 주셨던 종목이었죠? 네, 일단 저번 주, 이번 하락장 오기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일단 좀 강하게 추세가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에 강하게 좀 마감을 해서 저도 기분이 좋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분이 좋았다고 하셨는데 더 기뻐하셔도 돼요, 위원님. 회원분들이 좋아하시니까 네. 저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네. 이렇게 또 겸손한 이미지로 밀고 나가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좀 더 자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YBM넷 같은 경우 포함해서 많은 종목들, 상한가 터치한 종목들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종목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을까 고민이신 분들은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온라인 계약 관련해서 교육주들도 이제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좀 개별적인 종목들의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 보죠. 이수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낙폭 확대하면서 출발했지만 미 선물 시장이 오후께 상승 전환해주면서 우리 시장에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내려진 폐쇄 조치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올해 6월까지도 연장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코로나 추세가 진정이 되고 있지 않는 양상인데요.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은 0.04% 소폭 떨어져서 1717선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거의 3월 한 달 동안 매도세를 한결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18거래일 연속 매도 중이고요. 대형주 위주로 팔자세를 더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연기금과 개인의 순매수가 함께 들어오면서 오늘 지수의 낙폭을 줄여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은 3% 넘게 3.69%까지 올라서 54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수급에서 보시면 지금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지만 외국인이 IT 위주로 좀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시장을 많이 이끌어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대표적으로 꼽히는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이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이 오늘 강하게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교육주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재택근무 관련주인 링네트와 알서포트까지
함께 올라주면서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터치했는데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아직도 늘어나고 있고 또 미성년 확진자도 증가하는 추세라서 오프라인 개학은 좀 힘들 것이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개학을 연기할지 이 부분을 최종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온라인 교육주들이 상한가에 줄줄이 도달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보시는 대교가 상한가에 도달해서 4,855원의 거래를 마쳤고 비상교육까지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이스크림 에듀, 애니능률, 메가스터디, 메가MD, YBM넷 전부 다 상한가에 도달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입니다.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이 모자이크 홀딩스와 항바이러스 패치 제품인 지키미 패치에 대한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 지키미 패치는 마스크나 의류, 모자, 그리고 휴대폰 같이 원하는 곳에다가 이 패치를 붙여놓게 되면 이틀에서 3일 동안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패치가 특히 사스나 메르스 같은 바이러스까지 87%가량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검증이 이미 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전국의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이 제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모자이크 홀딩스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커졌고요. 또 오늘 바이오 제네틱스와 2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까지 체결했다는 호재가 겹치면서 상한가에 강력하게 도달해줬습니다. 오늘 경남제약의 종가 7,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대림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사모와 고려개발이 합병을 해서 대림건설이라는 새로운 건설사로 탄생한다는 소식에 사모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림그룹은 5월 달에 임시 주총을 열고요. 7월 1일까지는 적어도 합병권을 마무리 짓겠다. 이런 계획을 밝혀냈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두 회사의 핵심 사업을 이용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전문성을 결합해서 기획부터 시공까지 아우르는 대단한 건설사로 도약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대림건설이 지금 시공 능력 평가 수준 16위까지 도달해서 중견 건설사로 올라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요. 또 수익 성장까지 이뤄내면서 톱10, 전국 톱10에 이르는 건설사로 도약할 수 있다. 이런 전망과 분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모가 15.68% 올라서 종가 13,6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은 4월 초의 경제지표 그리고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 상태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오늘 모신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을 이끌었던 이런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모두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배트맨 2부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지금 바로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많은 접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이제 좀 빠르게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은 문자로 도착했다고 하니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일제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5,460원에 10% 담았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이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좀 순매수한 종목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5,400원 라인이면 아직 좀 부족하긴 하지만 매수가까지 좀 기다려 볼만 할까요? 네, 일단 국일제지 관련해서는 기존에 제가 작년쯤에 공략했던 종목인데 지금 굉장히 상승을 많이 주고 지금 주가가 조금 무거워지고 좀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서 뭐 좋아 보일 수는 있으나 다만 외국인들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엄청나게 강한 상승보다는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상승이 나올 것이고 상승을 준다 그래도 매수하신 그 가격대 정도에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보시되 조금 6,000원 정도 자리가 이제 굉장히 상승을 준다면 저 자리 정도 가는 게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일제지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좀 단기적으로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 보자. 만약에 중장기로 보셨다면 좀 수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일제지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잠시 좀 전화 연결이 잘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네, 연결이 지금 됐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들리십니까? 여보세요? 네, 들리세요?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시청자님, 저희 전화로만 이야기를 하고요. TV 소리는 쫙 줄여주실게요. 예. 동성제약. 동성제약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9,600원에 네, 20%예. 9,600원에 20% 동성제약 제가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가하고 예. 손절가 예.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여쭤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동성제약 말씀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자리 자체가 정확하게 이제 차트가 자리 잡은 지점이 아닌 곳에서 좀 매수를 하셨어요. 예. 일단 장기 이평선 밑에 하단에 깔려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여력은 아직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자리를 잘 지지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상승으로 좀 돌아가려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이 자리에서 좀 강하게 들어 올려주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일단 21선 자리 정도는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필요하고 최소 이제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가는 저 자리를 들어 올려준다는 가정하에 12,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이제 11선인 8,600원 구간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저 자리를 지지해주지 못하고 이탈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다시 발생했다가 좀 횡보를 이어가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려는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끌어올려주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가격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300원 말씀드리는데 12,000원 정도 단기적인 목표가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8,6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성제약 위아래로 가격을 좀 여쭤보셨는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가격 전략 짜드렸으니까 이렇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예, 그 명문제약 명문제약 6,500원에 50% 갖고 있어요. 얼마라고요, 우리 시청자님? 6,500원에 50%요. 6,500원에 50% 정도? 예. 그럼 비중이 꽤 많으신데 한 번에 담으셨어요? 아니요, 예전에 한 오래전에 갖고 있던 거거든요. 네. 치매 때 그때. 좀 쭉 갖고 오셨고 알겠습니다. 50%나 되니까 제가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매수를 하실 때 비중을 좀 많이 담으셨네요. 예. 최초에 한 이제 1년 넘게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셨던 거죠. 예, 처음에? 그때는 수익도 좀 보고 했는데 계속 갖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적으로 보셨으면 어느 정도 들어 올려줄 때 수익을 실현하시고 챙겨 놓을 걸 챙겨 놓으셔야 지금처럼 좀 기다리시지 않아요. 네. 네, 일단 일반적으로 매수를 어느 정도 하셨다가 다 수익을 보시거든요. 근데 조금 더 그 욕심이 생겨서 뭐 사람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잘 대응하셔야 지금같이 시간 소요도 안 하실 수 있고 일단 지금 자리 뭐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최근에 얘가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긴 했는데 후발주자로 움직이는 모습이고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이 사실 거의 끝물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얘도 조금 늦게 움직이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늦게 움직인 건데 사실 늦게 움직인 만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앞에 것들이 대장주들이 떨어지면 얘도 따라서 좀 밀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지켜보시고 일단 5,350원짜리에서 조금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매수하신 매수가까지 좀 기다리지 마시고 추가 매수 대응을 하셔서 6,000원짜리가 정도 되면 저 자리에서 한번 팔고 나오시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정도에서 저는 한 절반 매도 생각했는데 좀 더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은 어차피 기다리신 그 기간만큼의 그걸 보시면은 차트가 거의 뭐 바닥이거든요, 사실. 횡보를 이어가는 많이 오른 게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움직임은 더 돼요, 사실. 네. 그만큼 얘가 기존에 낙폭이 좀 과대됐기 때문인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차트가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횡보해서 옆으로 좀 상승으로 돌아서려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데 지금 그 자리가 오기 전까지는 조금 관망하시다가 5,350원 회복 여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여부 검토하신 다음에 조금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 혹시 곧 총선 다가오는데 치매랑도 좀 연관이 있는데 그때까지도 일단 치매 관련해서 뭐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주가는 그런 재료는 주가의 상승이 어느 정도 갖춰진 종목들에 한해서 상승하는 거예요. 얘도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가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주가가 그만큼 상승하지 못하죠. 네. 최근에 뭐 200%, 300% 올라간 종목들도 있는데 얘는 못 가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치매 관련해서 보셨다면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차트의 흐름과 재료가 맞물려져야 크게 상승을 줄 수 있다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물론 그거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다만 제한적인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좀 중기적으로 지켜보실 때이다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중도 많고 오랫동안 갖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런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여쭙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드렸으니까 이 점들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웹클론이요? 앱클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1,000원에 10%요. 61,000원에 10%요? 네. 61,000원이면 이걸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1년 된 것 같은데요. 1년 정도 끌고 오셨고, 예, 예. 아유, 지치셨겠어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힘들어서 오늘 좀 뭔가 뉴스가 나온 것 같아서요. 한번 확인 좀 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반등을 준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굉장히 좀 한 1년 정도 들고 계셔가지고 기운은 많이 빠지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는 것보다 비중도 지금 많지 않으시잖아요. 예, 예. 지금 여기 38,000원 구간인데 여기서 네. 만약에 추가 매수를 50%를 한다고 가정하면 예. 매수가가 이 자리 정도 될 건데 예. 이렇게 올라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자리에서 이 정도 5만 원 정도 안 되는 구간까지 상승하는 거는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네. 갈 가망성이 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뭐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5만 원 올라가는 거랑 여기서 추가 매수를 안 하고 6만 원을 기다리는 거랑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기간적으로나 금액적으로나 몸이 아프시면 있잖아요. 만약에 감기에 걸리면 그냥 집에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약 먹죠. 약 먹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뭔가 따뜻한 음식도 먹고 하시잖아요. 예, 예. 주가도 똑같아요. 얘가 아픈 거예요. 예, 예. 잘못 살 수 있어요. 다만 주식을 잘하고 못하고는 얼마나 더 얘를 잘 보살펴주고 빠져나올 수 있게끔 해주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예, 예. 네, 건강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냥 방치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예.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비중 자체도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얘가 3만 8천 원 구간을 지금 회복했잖아요. 예, 예. 뭐 지금 자리를 완전히 회복했다고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자리에서 이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횡보를 조금 이어간다면 이 자리를 여기서 다시 만들어주면 여기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아, 예. 네, 38,000원 구간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예. 10%만 남으셔도 50%가 반이 절약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매수가가 5만 원이 조금 안 되실 거예요. 예, 예. 그럼 이 자리까지는 천천히 한 중기적으로 끌고 가 보시면 금방 올라와요. 아, 그래요. 12,000원만 올라오면 되잖아요, 이 자리는. 예, 예. 네. 근데 이 자리까지 기다리시면 가만히 그냥 계시면 안 돼. 매수가 절대 안 와요. 그런 예,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떨어질 수 있으나 매수가는 오지 못한다. 그럼 내가 대응을 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셔야지 얘가 오늘 올라갈까? 얘가 오늘 올라갈까? 절대 안 와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너무 기운 빠지실 필요도 없고 예, 예. 네, 지금 이런 거 생각하기에도 바쁘신 시간이에요, 사실. 예, 예. 네, 일단은 조금 기운을 차리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좀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께서 참 희망찬 이야기 잘 안 해주시는데 너무 이제 기운이 빠지셔가지고 힘들어 하시니까 위원님께서 그럴 필요 없다. 대응하면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으니까 꼭 힘내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들리십니까? 네, 전화 연결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다음 상담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위원님, 이제 좀 종목 상담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잘 모를 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신다고. 위원님이 보기에는 지금 상승장이 앞으로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상승장이 되고 있지만 저는 하락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의 그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상한가가 거의 3, 40개씩 나오는 그 종목들 중에 대다수가 이제 키트 관련주거든요. 40개 거의 육박하는 종목들이 3, 40개가 육박하는 종목들이 전부 이제 키트 관련주입니다. 그 말인 즉슨 FDA 승인 관련해서 요즘에 기사들이 어제부터 오늘 아침부터 자꾸 나오는데요. 뭐 미국에서 그런 거 FDA 신청을 한 적이 없다.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이렇게 또 힌트를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여쭤보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여러분들도 시장에 대한 힌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들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님 또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저랑 전화로만 통화하시고요. KNTC 요, TV 소리는 KNTC. 줄여주세요. 네, TV 소리는 줄여주시고 오늘 어떤 종목,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JNTC 네, 4,900원에 저 20%. 4,900원에 20%면 지금 수익 굉장히 많이 나고 계신데요, 그죠? 네네. 자랑하려고 전화 주신 것 같긴 한데 JNTC 매도가가 가장 궁금하세요? 네네. 입결을 얼마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기분 좋게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종목 저번에도 봤던 종목 같은데 일단 JNTC 관련해서 뭐 기업 자체는 좋지만 차트의 흐름이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일단 상승하는 중에 있고 매물대 부근에서는 기계적으로 비중을 줄이시면서 가시는 게 좋고 일단 지금 딱 단기 매물대 구간에 위치해 있거든요. 여기서 네. 상승이 더 나오면은 뭐 11,000원, 10,000원
11,000원, 뭐 12,000원도 넘어줄 수 있겠지만 일단 상승 중에는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면서 가져가 주시는 게 일단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시점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승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5일선 기준으로 보시고 5일선 이탈되면은 그냥 다 던지고 다음을 노려보시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차트가 지금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뭐 기술적인 분석을 말씀드리기 참 모호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은 5일선으로 보시고 5일선을 이탈을 하면 단기적으로 다 던지셨다가 다시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들어가시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상장 후에는 2, 3개월 뒤에 이제 정식적으로 좀 매도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짧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수익 중이시지만 위원님께서 대응 방법까지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신신제약요. 신신제약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8,150원에 20%요. 8,150원에 20%면 이거 지금 수익 중이세요, 그죠? 네, 네, 매도가가 가장 궁금하세요. 네네.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오늘 들어갔어요. 오늘 들어가셨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신신제약 단기적으로 들어가셨으면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전 고점 정도 보시는 게 좋은데 일단 9,000원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9,000원을 좀 강하게 돌파해준다 하시면 일단 9,000원짜리에서는 내 거 챙겨두고 뭐 절반이든 절반 이상이든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9,000원, 10,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지금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긴 하네요. 많은 분들이 제약 바이오주 여쭙고 계신데 신신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공략하셨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사항들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위원님 이번엔 한번 문자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문자도 많이 밀려 있거든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솔브레인 가지고 있습니다. 65,000원에 40% 담았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좀 제약 바이오주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면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네, 제가 트렌드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시장의 흐름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일단은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다소 그 흐름에서 다소 뒤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내가 어느 매수가에 들어갔다고 해도 지금 당장 강한 상승을 줄 수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저점 구간에서 내가 중기적으로 공략을 하겠다라고 만약에 준비를 한다라는 과정에서 진입을 하셨다면 괜찮지만, 제가 볼 때 비중 자체가 지금 40%나 실려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실 접근하신 거거든요. 일단 지금 차트가 완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물론 6만 원 구간을 어느 정도 지켜주려고 하고 지금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좀 지켜주려고 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정말 상승으로 돌아서려면 기존의 7만 원 자리를 계속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이 자리를 좀 강하게 끌어올려주는 상승이 나오지 못하면 얘는 추가적인 하락의 쌍바닥을 만들고 반등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열어두시고 6만 원을 기준점으로 삼으신 다음에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 손절 대응이나 비중 축소 대응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가져가시되, 지금 64,000원, 아무리 못해도 64,000원을 좀 지지해주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일단 그런 흐름을 좀 파악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구간입니다. 네.
네, 솔브레인 시장에서도 그렇고 일단 차트적으로도 위원님께서 64,000원 지지가 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가격적인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문자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바이넥스 들어와 있습니다. 1,100원에 30% 담았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또 없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는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위원님께서는 늘 좀 다음 스텝을 걱정을 하고 준비를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바이넥스 이런 핫한 종목을 들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너무 길게 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 시장의 흐름을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물론 내 바이오나 제약 관련주가 가지고 있고 후발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에서 상승이 나오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키트 관련 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뭐 줄기세포나 이런 종목들 상승한 다음에 내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키트 관련주가 거의 뭐 3연속 상한가, 4연속 상한가 계속 이렇게 발생하는 가운데 이 종목들은 언젠가 떨어질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기존의 마스크 관련 종목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마스크 관련주들이 무너졌을 때 전반적인 바이오나 제약 관련주 섹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파악하시면 될 거고 물론 내 종목이 이 후발주자로 움직여서 상승의 영향을 많이 받진 않았으나 이런 종목들이 무너진다면 같이 따라서 무너질 거거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서 현금 확보에 주력해 주시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관련 종목들, 제약 관련주들은 지금 건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이거는 뭐 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비중을 축소하시고 언제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지금 아마 코로나19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마스크 관련주가 과거에 움직였던 모습을 보면 충분히 교훈을 삼아서 좀 대응하기 쉬울 거다라고 힌트를 주셨어요. 만약에 바이넥스 들고 계신 분이 지금 보고 계시다면 위원님께서 이런 시장에 대한 힌트들 드렸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문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위원님, 그렇다면 삼성전자 같이 요즘 신조어가 있다면서요, 위원님. 이제 삼성전자를 워낙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수를 하다 보니까 신조어까지 생겼다. 동학 개미 운동이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판에 삼성전자 우선주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어요. 44,500원에 30% 담았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배당을 받으려고 이제 좀 보통들 공략을 하는 종목이 아닙니까? 만약에 삼성전자 우선주 들고 있다면 어떻게 공략을 해볼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 우선주나 일반적인 삼성전자나 사실 뭐 똑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일단은 우선주든 삼성전자든 지금 삼성전자를 사실 뭐 종목 진단을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말이 조금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수가 상승하느냐 지수가 꺾이느냐에 대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좀 힘을 쓰고 있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들에 지금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특히 20대, 30대 그런 청년층이 지금 계좌도 신규 계좌도 엄청 많이 개설을 해서 아마 그런 거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알고 있듯 기관 투자자는 당연히 알 거고 외국인 투자자도 알 것입니다. 일단은 지수가 지금 완벽하게 자리 잡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를 아시려면 지수의 흐름과 어떻게 보면 똑같거든요.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지수가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계속 상승하겠지 설마 삼성이 망하겠어 라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종목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시간을 가지실 때입니다. 일단 지금 자리 11선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보다는 35,000원 이 자리는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하고 가는 게 사실 안전하거든요. 모든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지수도 조금 더 떨어졌다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물론
상승하는 저 44,500원짜리 조금 윗부분에서 잡으셨는데 일단 물론 회복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관점에서 현재 구간에서 생각을 하셔서 비중 축소나 손절 대응이나 그러니까 상승을 줄 때 어느 정도 덜어내시고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와 지수의 흐름과 함께 보면 좋다 말씀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문자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굉장히 문자로는 다양한 분야의 종목들이 들어오고 있네요. JYP 엔터 가지고 있습니다. 20,050원에 20% 담았습니다. 보내주셨는데 또 시장이 워낙 이렇게 또 시끌시끌하다 보니까 엔터주 좀 뒤로 밀린 감이 없잖아 있는데 엔터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엔터 관련해서는 기존에 저도 많이 봤던 종목이고 저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매수를 했던 종목이 JYP 엔터테인먼트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때 당시에 거의 5,000원도 안 됐던 그런 종목인데 일단 강하게 상승을 줬습니다. 상승을 주고 대세 하락 국면으로 가다가 이 자리가 살짝 안타까워요. 글로벌 지수 하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차트가 어느 정도 대세 상승에서 이제 하락 국면으로 가다가 횡보해서 다시 정배열로 돌아가려는 모습 중에 글로벌적인 그런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훼손이 됐는데 일단 지금 자리 저점 구간을 잘 지켜주고 있고 조금 더 이제 흘러가려고 또 돌아서려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8,000원 자리를 좀 지지해주고 20,000원까지만 회복해 준다면 얘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일단 지금 자리는 조금 관망하시고 너무 그렇게 두려움에 쌓이시거나 그럴 필요도 사실 없고 매수하신 그 구간 자체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추세적으로 글로벌적인 그런 이슈에 의해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20,000원짜리는 회복을 하고 61선 그리고 121선 저 자리만 어느 정도 회복하면 그러니까 조금 더 관망하시고 저 자리만 회복하면 추세 상승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큰 호흡에서 보시고 천천히 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엔터주 들고 계신 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2부의 종목 상담은 여기서 잠시 멈춰가고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 팁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잠시 이제 종목 상담 중간에 제가 시장 이야기를 여쭤봤을 때 위원님께서는 지금 상승장이라기보다는 하락장을 대비를 언제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오늘 투자 팁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또 이야기를 안 해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하락장이 앞으로 또 온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주식 팁 오늘도 들어볼 수 있나요?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지면 좋은 습관 저번 주에 이제 4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젠틀하다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깔끔깔끔하고 젠틀하다 그런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깔끔깔끔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딱딱딱딱 좀 똑부러지게 하고 일 같은 것들도 일단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투자를 할 때 기계적이란 말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계적 손절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딱 해서 딱 처리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바닥에서 잡아서 고점에서 팔고 그런 것들을 좀 젠틀하게 라고 이제 표현을 드리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하셔야 주식을 잘 하실 수 있고 손절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자동차 운전하면서 백밀러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절대 자신을 낮추셔야 합니다. 내가 뭐 오늘 상한가에 몇 개를 맞아서 30종목 중에 상한가 몇 종목 맞는 것 자체가 사실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자기 실력은 하락장에서 상한가가 하나 나왔을 때 그 하나를 맞춘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제가 뭐 앞서 뭐 종목이 수익이 났다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물론 그런 흐름들이 맞아서 움직인 것도 있지만 지금 장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저 할 걸 한 거거든요, 사실. 다만 저점에서
진짜 온전한 30%를 먹었는가 아니면 내가 8%를 먹었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일단 절대 자신을 낮추셔야 되고 정말 이 실력이 내 실력인지를 냉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이렇게 계속 오버되는 사람들은 잘하다고도 실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게 돼요.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서 좀 자신을 낮춰서 좀 대응을 하시는, 저도 이거를 매일매일 연습을 하거든요. 매일매일 생각을 하는 거고, 일단 그런 부분들을 열어두시고 좀 매배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급락의 원인입니다. 하락의 원인, 손절의 원인. 제가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손절에 대해서 단순히 내가 힘들어서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손절을 해야 될까요?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지금 그 손절을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쭤보는데, 대부분은 내가 버티기 힘들어서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손절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글로벌적인 이슈 때문에 내가 잠깐 소나기를 피하고 밑에 저점에서 다시 공략을 하겠어 라는 그런 손절이 돼야 될 것이고, 기업의 악재가 터져서 내가 손절을 하겠어 라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력들이 일부러 꺾어내서 다음에 추이를 보겠어 라는 관점에서 손절 대응을 하셔야지, 급락의 원인을 찾고 손절의 이유를 찾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힘들어서 지금 마이너스 50%, 60%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 있다고 힘들어서 이제 판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차트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50%, 60%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중간중간에 다 자리는 줍니다. 손절해 라고 자리를 주는데, 일단 그러한 자리에서 손절을 하셔야지, 그 자리에서는 또 생각하시는 게 반등 나올 것 같은데 라고 기대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대하시기보다는 원인을 찾으시고, 그게 그렇지 않다면 대응을 하셔야지, 내가 단순히 힘들어서 손절을 하고 급락의 원인을 찾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건 내 투자의 사실 습관이거든요. 일단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전체 장세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번째로 아까 앵커님께서 물어보셨던 키트 관련주 해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상승할 이유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짚어드렸습니다. 어제 강연회 할 때도 제가 짚어드렸었는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 반등을 하는 지금 30-40종목, 하루에 30-40종목들이 정말 비이성적으로 키트 관련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0-40종목 지수를 이끌고 있는 이 종목들이 떨어졌을 때 언젠가 차익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상승을 할 수만은 없듯이 이것들이 차익 실현이 나온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전에 나는 대비를 해놓고 다른 종목을 매수해 놔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이걸 따라가는 것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따라가서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따라가되 난 다른 종목들을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장세를,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보셔야 대응을 하실 수 있고 종목을 놓칠 수 없게 돼요.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고 생각을 많이 고민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단순한 매매입니다. 제가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서는 제가 연습 매매라고 이제 칭해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비중 1에서 5%까지 담으시고 그 흐름을 보시라고 말 그대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일단 단순한 매매입니다. 손절가 마이너스 3%에서 5%까지 잡으시고 정말 짧게 대응, 수익도 3%든 5%든 거기서 덜어낼 수 있는 그러한 단순한 매매, 그런 것들이 물론 3%, 5%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계좌가, 내 돈이 커졌을 때
비중이 커졌을 때 이게 진짜로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뭐 10만 원으로 못하면 100만 원, 1000만 원이 있어도 하지 못해요. 매매를 단순하게 하시고 내가 손절이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 10만 원이 들어가서 5천 원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건 손절을 잘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1000만 원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50만 원이고 마이너스 100만 원이면 손절을 못 하세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원리인데 일단 단순하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내 매수가를 기억하시지 말고 지금 관점에서 현재 내 자리에서 이 주가가 떨어질 건지 올라갈 건지에만 초점을 맞추시고 대응을 하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매매를 굉장히 좀 단순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분석에 대해서 차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일단 차트도 무시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왜냐하면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지 않고 재무제표만 보고 분석을 대신에 굉장히 철저하게 하겠죠.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 우리는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최소한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어정쩡하게 보시기보다는 제가 한 발 물러서서 큰 산은 멀리서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시고 차트를 좀 당겨서 보시고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뒷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이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일단 어느 정도 공부는 필요하다. 간혹 이제 종목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은 공부를 조금 어느 정도 하셔야 되고 차트든 그런 흐름이든 파악하는 그런 시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공부를 계속해서 하시고 계속 칼을 뭐 다듬고 그러한 노력들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종목을 받으면은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드려도 그거를 본인이 소화하시지 못하면 저는 이제 100% 200%갈 종목들을 드리는데 단순히 매매하셨던 그 습관들 때문에 5%나 10%에서 이제 매도를 계속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큰 흐름을 읽으시는 그러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을 고르는 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을 전체적인 제가 아까 시장의 흐름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그 흐름에서 다음을 보시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걸 보면서 다음을 보시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전체적인 거시적인 그 시장의 흐름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내가 주식을 잘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거시적인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을 뭐 20kg든 30kg든 뺄 건데 목표를 정해놔야 내가 지금은 뭐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을 하면 운동만 해도 살이 빠지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시점이 되다 보면 운동만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는 식단 조절을 해야 될 것이고 뭐 그때 가서는 PT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딱딱딱딱 이게 정해지잖아요. 그 20kg, 30kg에 관한.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습니다. 내가 거시적인 시장의 관점에서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대신 그 다음에는 나는 이렇게 해야겠네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잘 고르신다면 굉장히 쉽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거시적인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지루하시고 따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그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주식을 고르는 법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미시적으로 딱딱딱딱 접근하시는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이 트레이딩을 원한다면 인데 이거는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물론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다만 오늘 상승을 줬던 오늘 주지 못했던 그날에 딱딱딱 매수를 하고 매수를 끝매짐하는 일단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데이 트레이딩이든 아니든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뒷부분에 의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야기들 해주셨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위원님께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YBM넷, 한진칼 이런 종목들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런 이야기들 듣고 싶으신 분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샘플러스 최충성 들어오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서요.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성공 투자를 위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